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피플 이영현입니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일 겁니다. 인류는 짧은 기간에 백신을 만들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힘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데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모르는 게 많습니다. 오늘은 내과 전문의이자 코리안 아메리칸 메디컬 그룹을 경영하고 있는 한승수 박사를 모시고 지금까지 알려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코로나 방어의 최전선에 계시는 의료인분들 희생과 헌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료 현장에서는 이 방역이 굉장히 철저할 텐데 사실 이 평소에는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떠세요?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제 감염을 막기 위해서 좀 더 다른 방법을 쓰시고 있는지 또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기초적인 얘기인데요.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침할 때 나오는 분비액으로 옮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 호흡기에 코로 들어가거나 입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눈의 각막으로도 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사를 맞았다 그래도 주사가 완전치가 않잖아요. 백신이요. 예, 네. 백신을 맞은 경우에 처음에는 모데나나 파이저나 뭐 91, 93%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그랬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그 효율이 거의 70% 아래까지 떨어지는 네, 상황에서 점점 떨어지죠.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 마스크 사용, 네. 그다음에 그 뭐를 만지고 나서 손을 닦는 습관, 네. 그리고 가능하면 사람이 많이 모인 데 가서는 조금 그 접촉을 6피트 이상 이렇게 거리를 두고선 지내는 것이 제일 안전한 수칙입니다. 네. 예방이 주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저는 좀 다른 방법이 있으실 줄 알았더니 일반인들하고 똑같군요. 똑같은 기초적인 얘기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한 가지 여쭤보면은 요즘 이제 면역력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제 같은 거 많이 드시는데 혹시 박사님도 그런 약들 좀 드시고 계시나요? 네, 일단은 그 젊으신 분들, 또 식성이 좋으신 분들, 골고루 잡수는 분들은 꼭 비타민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모든 음식에 비타민이 골고루 들어있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사는 이점이라고 그럴까요? 햇빛이 많이 네. 쪼이는 것이라 또 햇빛을 통해서 바이타민 D가 D, 예. 피부에서 생성이 되니까 그것도 젊은 사람들은 야외 활동하다 보면 충분히 섭취가 되지 않아도 만들어지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실내 생활하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 방콕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비타민 D 같은 것은 추가로 잡숴주는 게 좋고요. 네. 혹시 그 식성이 좋지 않아서 골고루 음식을 잡수지 못할 때에는 네. 너무 많은 비타민보다 어르신들은 그 이제 시니어용으로 나오는 것에 골고루 비타민이 들어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제. 네, 종합 예. 비타민제 하나면 거기에다 식성을 잘 조절하셔서 식사를 잘 해주는 게 면역의 능력을 올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기본 비타민과 식사를 잘 할 수 있는 골고루 방법. 잡수시는 것이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로 들어갈게요. 지금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 델타에 이어서 뭐 람다, 뮤 변이 바이러스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보면은 또 에타, 뭐 아니면 이오타, 카파 변이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그리스 문자를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서 각각의 좀 바이러스가 특성이 있나 봐요. 예, 일단 그 클래식한 코로나 바이러스 SARS-19이 중국에서 나온 이후로 이제 바이러스는 자꾸 변형이 됩니다. 네. 그 유전인자가 바뀌면서 그 바뀐 거에 따라서 처음에는 영국발 돌연된 변형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사우스 아프리카 나오면서 알파 베타로 나가다가 그 전염병 학회에서 그 지역 감정 그런 또 더군다나 에이시안 배식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리크 문자대로 알파 베타 델타 이렇게 나가자 그러는데 현재는 이 전염병 그 본부에서 워싱턴에 있는 거기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변형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변형 바이러스의 그 성격이 우리가 맞은 예방주사도 전혀 듣지 않고 현재 알려져 있는 그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라든가 네. 그 바이러스 약에 듣지 않는 바이러스가 나온다면 이건 새로운 인류 재앙이 오는 것을 뜻하는데요. 아직 알파, 베타, 델타는 지금 미국에서 제일 주종을 이루고 있는 변형 바이러스입니다. 물론 그렇죠. 예.
델타는 그 예방 주사를 맞았을 때 백신, 뭐 모데나나 파이저를 주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91% 예방된다는 것이 70% 이하로 떨어지긴 해도 대부분 그 주사를 맞은 예방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심하게 걸리지 않고 또 가벼운 감기 같은 증상으로 앓는 사람이 많은데 전염병 학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다른 새로 나오는 그 알파벳 따라 나오는 그 이름들이 나오긴 해도 그렇게 심하게 발표하지 않는 것은 그런 심각한 예방주사에도 안 듣고 현재 알려진 주사라든가 치료에도 안 듣는 바이러스라면 더 경각심을 일으킬 텐데 아직 우리들은 그것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방주사를 안 맞으신 분들 파이저도 안전하고요. 모더나도 안전하니까 네. 가능하면 주사를 맞아서 집단 면역을 빨리 형성해 주는 것이 저희가 이번 코로나하고 이기는 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백신 얘기를 하셔서 좀 더 가벼운 얘기로 한번 네. 넘어가 볼게요. 백신 맞고 몸살이 심하게 나시는 분들, 이 몸이 건강해서 또는 면역력이 높아서 그렇다는데 이거 맞는 얘기예요? 이게 다 달라서요. 면역 반응이 잘 되는 사람은 아프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그런 반응이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증상이 없이도 면역이 잘 생기고요. 그렇게 아파도 또 면역이 잘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네. 안 아파도 네. 면역은 잘 형성되는 걸로 검사해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감염됐다가 이제 몸에 증상이 없어요.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완치가 된 것 같아서 검사를 받아보는데 그래도 양성 반응이 나요.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한 달이나 지난 시점 아무 이상도 없는데 또 양성 반응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는 역시 또 개인차인가요? 그 개인차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재감염이 잘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재감염일 수도 있고요. 물론 2주 내에 그 PCR 테스트를 해가지고 간단한 테스트가 아니고 네. 계속 나온다면 일단은 바이러스는 그 몸속에 있다는 걸로 생각해서 본인은 크게 아프지 않아도 다른 자기 이웃이나 또 다른 가족을 위해서 계속 격리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완치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괜찮다. 요즘 백신 2번 맞아야지 이제 접종된다고 하는데 한 번만 맞아도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맞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2번 다 맞아줘야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미우 바이러스라든가 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도요. 네. 한 번 맞으면 그 항체 그 생성이 굉장히 그 미미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알았어도 고생이 돼도 2번을 맞아주는 것이 전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백신 맞으셨죠? 예, 저는 당연히 맞았습니다. 화이자 맞으셨어요? 예, 저는 모더나 병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파이저를 맞았는데 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예를 들면 무슨 항암제를 맞거나 또는 장기 이식을 해가지고 장기 이식이 되면은 저기 백혈구가 그 장기를 파괴하려는 그런 백혈구 현상이 보여요. 이제 그러면은 면역을 떨어뜨리는 약을 쓰는데 그런 분들은 빨리 추가 접종을 맞아 주셔야 되고요. 아마 곧 이어서 우리 정부에서 연령별로 순차적으로 주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파이자 백신을 이제 맞으셨다고 하는데 파이자가 더 좋아요? 모더나가 더 좋아요? 글쎄요, 그 효율을 따져서는 거의 91, 93% 좋은데, 하나, 파이저의 약간 단점이라면, 상당히 저온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보관이 어려운 것 때문에, 그 수요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 놓아주는 장소가 부족하다든가. 네. 두 번째는 이제 항체가 형성되지 않겠어요? 주사를 2번 맞으면. 네. 뭐 91%, 93% 형성이 되는데, 네. 좀 그 항체가 떨어지는 율이 파이저가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네. 모데나보다는. 네. 그래서 물론 초이스가 없으시지만 이런 면에서 보면 모데나가 조금 더 나은 것도 같고 그렇지만 현재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도 또 해볼 수 있거든요. 지금 델타에는 모더나가 좀 더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는데 또 다른 변이가 있을 때는 그것도
또 역시 모더나가 맞습니다. 우월하다고 그래서, 얘기할 수 예, 없는 거잖아요. 뭐라고 그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예, 백신이 최고고 모더나나 파이자나 파이자나, 예, 역시 기능을 발휘하는 거 마찬가지다. 둘 다 괜찮다. 저는 얀센 백신은 어떻습니까? 얀센 백신은 물론 효율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처음에 나온 통계대로 하면 70%라는 좀 저조한 효과가 나고 빨리 또 면역 수치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물론 한 번 맞는 편리 때문에들 맞으셨지만 가능하면 두 번 맞는 모더나나 파이저가 낫지 않을까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 효율이라는 게 지금 말하자면 예방률이라는 게 초기 측정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측정했을 때 그러니까 뒤늦게 나온 백신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모든 백신들 지금 나와서 맞고 있는 진행이 되고 있는 백신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같다고 봐야 된다. 또 이런 예, 얘기도 거의 있어요. 다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 그렇게 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젠슨 맞았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모든 코로나 변이에 통하는 슈퍼 백신을 개발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아직 가능할까요? 그거는 연구 중입니다. 그거는 네. 아직 그렇게 확실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네, 어려운 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엉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코로나에 안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중요한 거는 코로나에 걸렸는데 증상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그거를 이제 연구기관에서 연구할 때 무작위로 이제 네. 1000명을 연구하려고 그 사람들이 아프건 안 아프건 검사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300명이다. 그 중에 거의 100명은 전혀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안 걸렸다 할 수가 없고 검사해 보면 그런 분도 걸려 있는 상태인데 바이러스는 나온단 말이죠. 나오죠. 예. 근데 증상이 전혀 없이 그렇게 건강하게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 나는 전혀 안 걸려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면역이 특별히 특출나서 안 걸리게 하는 경우는 없고 자신이 더 조심했고 그다음에 자기가 같이 보내는 사람들이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있는 집단에서는 덜 걸리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게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면 네. 거기는 병균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거의 다 걸려요. 그러니까 나는 건강한데 안 걸려 한다는 것은 그런 국소적인 문제지 이런 일반화시킬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제가 이제 마스크를 2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박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비말로 옮겨지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하얀색이 이제 일반 덴탈 마스크고 이게 지금 KF94 이제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마스크인데 한국에서는 이 덴탈 마스크보다는 이 KF94 마스크를 권장을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보면은 사실 이 KF94 마스크, KN95 마스크죠, 미국에서는. 네. 이 마스크를 사려면 일반 마트에 가면 잘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많은 한인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에서 들어온 걸 사고 있는데 글쎄요. 그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래도 이 일반 마스크보다 이 KF94 마스크를 쓰는 게 권장할 만한 일인지. 만약 구할 수 있으면 권장하죠. 근데 일단 안 쓰는 것보다 마스크를 집에서 만들어서 쓰는 그 손 마스크라도 예. 그것이 효과가 있으니까 물론 K 마스크보다는 효능이 떨어진다고 그래도 마스크를 또 자꾸 바꿔야 되니까 네. 그거를 공급이 딸리고 사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럴 경제적인 바에는 어떤 이유도 있고. 그냥 마스크도 무난하다. 네. 네. 자, 그런데 이 세계 각국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죠. 그렇죠. 너무 이렇게 네. 차단만 해두고 나면은 사실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는 이른바 이제 코로나와 같이 가야 된다. 감기나 독감처럼 네.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라고 이제 실험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주사 다 맞추고 한다면은 가능하겠지만 주사도 안 맞추고 위드 코로나로 간다는 거는 자꾸 이 바이러스가 변형이 되는데 언제 더 아까 얘기한 예방주사도 안 듣고 약에도 안 듣는 게 나올지 너무 코로나를 아직은 만만히 봐서는 안 될 때라고 좀 봅니다. 저는 아직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률, 백신 접종이 전제돼야지 성공할 수 있는 저는 겁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T세포 면역 체계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 관점을 이걸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도 함께 더해진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그 면역 체계를 자꾸 연구하는데 그때는 하도 급해가지고 그 mRNA라는 그거에 대한 면역 주사를 만드는데 집중했지만 네. 이게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포를 주로 공략하는 이제 그러한 그 주사가 있거나 그렇다면 지금 계속 연구하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직 확실한 이 확답은 나오지가 않아서 네.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인류가 코로나에 대해서 안다. 지금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완전히 안다. 100으로 보면은 인류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대략 그냥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라 그냥 주관적인 판단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과학자 중에 이제 바이러스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계통이 이제 사르스 바이러스 계통인데 네. 지금 알아가는 도중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아는 정도는 글쎄요 반 정도도 모르는 것 같아요. 변이되는 속도라든가 또 어떻게 이 바이러스가 그 스파이크를 만들며 또 완전히 그 제놈이라고 그러죠. 그 유전인자가 변형이 되는 게 지금은 그 항체에 안전한 우리가 주사 맞은 걸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면 또 코로나가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바이러스 학자들이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겨우 반 정도 알았다고 하는 게 맞다고 보겠어요. 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그 어느 정도 지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자기가 살려고 점점 독성을 낮춘다. 왜냐하면 이제 숙주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변형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바이러스가 지능이 있다는 건 이제 생각할 그러니까 수가 이제 없고요. 편하게 이제 얘기하는 말이죠. 그 자꾸 변이가 되는 게 바이러스인데 이제 걱정하는 건 거꾸로 그 변이가 우리가 원치 않는 쪽으로 될 때, 그 뭐 어떤 치료도 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물론 뭐 예방주사도 다 여태까지 그렇죠. 맞은 것이 소용이 없고 정말 걸리면 죽는 뭐 그런 상황까지. 그렇지 않기를 지금 바라는 상황이지 바이러스가 다 알아서 좀 더 쉬운 쪽으로 바뀔 거다. 그거는 아주 속단인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왜 거기는 그렇게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과학적인 이유인지 신념의 문제인지. 그래서 지금 그 면역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닥터 파우치도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얼마나 안전하냐 그거는 증명이 돼 있어요. 근데 미국 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유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인류가 맞아보지 못한 mRNA 백신이라는 게 너희들이 어떻게 뭘 믿고 안전하다고 그러냐. 그냥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금 물론 이 주사가 나온 지가 이제 뭐 1년도 채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10년에 어떤 부작용이 나올 줄 알고 그렇게 너희들이 안전하다고 그런 생각들로 안 맞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방주사 자체를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뭐 애들 홍역부터 해서 뭐 수두부터 다 면역 다 잘 되고 많은 우리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오래 산 이유는 4가지라고 그래요. 첫 번째, 영양 상태가 좋아진 거. 두 번째, 예방주사를 맞아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알던 마마 같은 또 이런 홍역 같은 그런 주사로 예방주사로 병이 안 걸린 거. 세 번째는 전쟁이 전쟁 때 많이 죽으니까. 이제 또 4번째는 뭐 아까 얘기 안 했지만 이제 뭐 항암제라든가 이런 치료가 개발된.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면역 주사예요. 근데 일부에서는 그 면역 주사 때문에 자기 아이가 뭐 ADD라든가 어티즘에 걸린다든가 우리가 병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걸렸을 때는 예방주사에다가 백신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덤탱이를 씌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믿는 사람들 그리고 전혀 자연주의적인 사람들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는 자연적으로 살겠다. 한국은 이런 의견이 형성이 되면 따라가는데 미국은 자기 개성이 강하고 자유적인 자유분방한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이젠 정부가 나서서 공무원들은 주사 안 맞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네. 학생들은 주사를 안 맞으면 대면 수업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멘탈리티, 생각하는 것들이 미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코로나 감염에 따른 실체적 위험, 아직도 높은 상황이죠.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은 이제 병원에 관계하는 사람들이니까 입원한 사람들, 중환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줄었고요. 주사를 맞고 나서. 백신을 맞으니까 네. 확실히 중환자가 줄었어요. 예, 파이저나 모데나 주사 맞은 사람들이 중환자 가는 율도 줄고 사망률도 줄고요. 그 다음에 입원하는 사람보다 집에서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면역 주사 맞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인데, 네. 그러니까 주사를 많이 맞은 지역은 병원에서 환자 치료하는 분들 얘기가 치료도 잘 되고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적게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실체적 위협은 높지만은 백신을 맞으면은 그게 상당히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보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체적 위협의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정신적인 건강을 이제는 좀 더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과 의사인데요. 요새 환자들을 보다 보면 물론 육체 건강도 많이 따지지만 이 정신 건강. 네. 우리가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분이 우울한 거 아닌가 숨기잖아요. 네. 한국 분들은 좀 내면성이 있으니까 네. 그걸 끄집어내라고 어렵지 않냐고 뭐 가족도 마음대로 못 만나고 또 여행도 못 가고 네. 또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자꾸 네. 뭐 이상한 이름에 붙인 바이러스만 나오고 네. 그래서 지금 우울한 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물론 그래서 또 신체적인 이상으로도 오죠. 그렇죠. 우울하게 되면 자기 몸에 이제 어떤 분들은 면역 기능도 줄인다고 그러고 그거는 이제 확실히 증명은 안 됐지만 네. 그다음에 우울하다 보니까 식사도 제대로 안 하니까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고 네. 심지어 우울하면은 누구는 더 암도 걸릴 수 있다 그러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우울한 거 얘기하시라고 약도 써서 치료할 수 있다고 그리고 다른 여가 활동을 하시라고 이제 본인이 뭐 못하는 것 중에 해보고 싶은 것들 책도 많이 보시고 네. 노래도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등산 같은 거는 거리를 두면서 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정신 건강을 잘 챙겨주지 않으시면 그것이 정신과 육체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건강을 잃는 어려운 상황이 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청하는 분들이 자기가 우울하다 하면 의사들한테도 얘기하시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즐겁게 하는 법들을 배우셔야겠어요.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 인류는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여러 차원에서 뭐 예방주사 또 치료, 새로운 면역 치료 이런 것들이 자꾸 지금 나온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우리가 이제 튜브 안에 있다고 그래요. 나오는 것들이 네. 점차 나오면서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게 언제쯤 될까요? 저는 아마 내년 가을쯤엔 네. 여행도 이제 마음대로 가시고 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네. 한국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여기 미국에 사는 모든 인종들이 예방주사 맞아주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집단 면역을 빨리 이루어준다면 네.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정복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도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신 개발 속도보다 변이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결국 이 백신이 못 따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바꿀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이 걸릴수록 뭐 알파건, 델타건 많이 걸리면 그 걸린 바이러스가 변형이 되니까 네. 적게 걸리게 한다면 집단 면역에 대해서 바이러스 걸리는 게 델타건,
알파건 중국에서 온 바이러스건 적게 걸린다면 변이는 적게 일어나죠. 그래서 저희가 자꾸 집단 면역을 얘기하는 것이 바이러스가 발을 못 붙이면 거기서 변이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네. 사람이 많이 걸릴수록 변이는 더 일어나는 거니까 네. 이제 그것을 위해서 더 집단 면역을 자꾸 강조하는 그러니까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백신 개발이 아니라 백신 접종이 더 중요한 속도를 추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인류는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 테고요.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누구보다도 지금 강조를 하셨는데 그 백신 접종 이외에 시청자분들이 좀 유념해야 될 거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하시고 싶은 게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울하지 말고 운동 꾸준히 하고 햇빛도 조금씩 쬐고 그리고 맞지 않는 증명되지 않은 치료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방이건 치료건 이런 것이 좋다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심지어 동물들이 먹는 기생충약을 먹는다든가 또는 클로로퀸이라고 말라리아에 먹는 그 약을 일부에서 막 처음에 나왔을 때 치료가 된다 그러고 예방이 된다 그래서 클로로퀸 계통의 약을 막 먹어서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증명이 됐는데 그걸 주장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예를 들면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그 먹는 신용까지도 하고 네. 이제 그런 엉뚱한 치료는 하지 말고 정말 증명된 치료로 예방하고 또 치료 받으시는 것이 그리고 자기 건강을 자기가 면역도 잘 챙기게 영양 상태 잘 챙기고 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역시 기본이 제일 중요하겠군요.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알겠습니다. 예. 자,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었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을 치료할 때 의료진은 도움만 줄 뿐 실제 치료는 환자의 몸에 달려있다는데요. 평소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